먼저 이게 보충 수업을 갑자기 이렇게 진행해서 미안합니다. 그 저도 이게 웹백스로 수업하는 게 처음이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이리저리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고 다음 주에 다시 좀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요번 학기 강의가 요번 선거일 포함해서 3번이나 지금 수요일 날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 갖고 참 고민이 많은데, 다음에는 가능하나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이런 웹엑스로 보강 수업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많은 인원이 참가를 못했는데, 못한 친구들은 또 이 이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갖고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 물론 들어야 되겠죠, 그죠? 안 들으면은 약간의 이제 불이익이 아마 동반이 될 겁니다. 뭐 이쪽 관련해서 시험도 한 문제 내는 그런 어떤 스킬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사업계획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사업 계획서라든지 기존 그죠 창업한 이후에 하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안 그러면은 중견기업이 쓰는 사업 계획서 다 어느 정도 용도에 맞게끔 좀 수정해야 된다. 정말해서 이 표준은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라든지 음, 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창업 쪽이니까 PSST 방식의 접근 방법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 PST 기억납니까? 음,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일반 개요를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 그죠? 창업 아이템이 왜 창업하게 되는 배경, 그죠? 그래서 또 내가 추구하는 목표 고객은 누군지,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의가 되면은 실현 가능성, 응?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의 자신에 대한 준비도 있고, 또 그 창업 아이템 자체가 현 시장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그죠? 그리고 경쟁사 대비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쪽에서는 실제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성과, 그죠? 그리고 마케팅 방법,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수입을 올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장 전략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우리의 능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어, 이 팀이 못한다면은 외부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함축적으로 꾸며서 이제 사업을 진행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해갖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시장이라든지 뭐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사업 계획 자체를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관련해서 하는 거를 사실 뭐 단순하게 사업 계획 수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뭐 요런 용어가 있습니다. 피보팅이라고. 음. 피보팅 하는 방법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그거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IR 사업 계획서를 수정통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PT하는 방법. PT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피치덱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계획서 발표지야, 발표지. 그리고 그걸 그 피치덱을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서 피칭 IR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IR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음. 먼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뭐 피보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농구에서 한 발 짚고 그죠? 이렇게 뺑 돌아갖고 슈팅을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서 피보팅 하는 그런 뭐 정의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신제품 출시 후에 물론 이제 MVP겠죠, 그죠? 가장 간단한 MVP를 출시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체크하고 또 뭐 반응이 좋으면은 그 제품 그대로 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시장 반응이 좀 이 살살 맞다. 안 그러면 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사업 모델 자체, 안 그러면 제품 자체, 그다음에 경영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피보팅이라고 하고요. 흔히 이제 초기 시장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해야 적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감하게 사업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사업 모델 계획서를 셌을 때의 가정하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가정, 시장에 대한 가정, 이런 것들이 목표에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럴 때는 빨리 이제 피보팅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 제품으로 어, 신규 사업화를 도모해야 되겠죠. 음. 근데 이제 이 피보팅이라는 게 근본을 다 바꿔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나는 이쪽 사업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을 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플랫폼 자체를 다 없애고 난 제조를 하겠다. 요런 것까지 바꿔버리면은 너무 사업 본질 변하니까 그때는 아예 이제 이 사업을 접고 그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우리 흔히 이야기했듯이 피보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사업 아이템을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데 주로 많이 쓰겠습니까? 이 고정자산을 많이 투자하는 그 장비, 그죠? 그런 사업에서는 잘 쓰기가 쉽지 않겠죠. 왜? 기존에 돈을 너무나 많이, 그죠? 투자해 놓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전략을 바꾼다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즘 말하는 IT 기업, 그죠? IT 기업, 사람만 모여갖고 하는 그런 IT 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쪽에 바이오도 사실 피보팅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어떻게 됐든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렇게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피보팅의 필요성은 뭐냐? 그죠? 이 필요성은 스타트업 자체가 뭡니까? 극도의 불확실한 조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게 막막해. 모든 게 막막한 사회에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데
또 내가 가진 게 자금도 풍부하고 뭐 다른 자원, 그죠? 인재도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컴팩트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팅을 많이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시장 반응, 서비스를 한번 내놓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 반응했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그지? 스타트업의 목표하고 또 달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 있듯이 아, 내 이 사업을 이제 할지 말지, 응? 접어야 될지. 안 그러면 계속 이 상황은 전략은 안 바뀌는데 버텨야 될지. 그죠? 좀 더 버티면은 나는 내 생각은 완벽한데 이 뭐 시장이 조금 잘 형성이 안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그죠? 어떤 뭐 제가 항상 하는데 커피 카페를 만들었는데 뒤 뒤에 인접한 큰 아파트 단지가 입주했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손해를 보면서 버틸지. 그죠? 그런 것들은 버티는 게 이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안 그러면 아예 피벗을 해갖고 모델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아예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음, 그 여기 나타나 있어 이제 그렇게 할 때 피벗의 범위는 아래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다른 시장을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객이죠. 20대를 공략해 왔는데 20대보다는 의외로 중년 쪽이 더 나은 시장이겠다. 네? 또 뭐 지역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많은 쪽에서 내가 공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심가보다는 변두리 그죠? 쪽에서 주변지 쪽에서 다 더 맞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또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핵심 전략, 그죠? 그리고 핵심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플랫폼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분석 쪽이 더 낫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바꿔도 돼. BM,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바꾸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가감한 형태겠죠. 그죠? 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음. 뭐 완벽한 거는 좀 문제 있지만 아무튼 시장 조사를 좀 더 세세하게 한 후에 그 고객 니즈라든지 그죠? 그다음 만족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음. 중간중간에 이게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또 너무 느릴 수도 있는데 그때 됐으면은 채팅이나 그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좀 요구를 하세요. 조금 빨리 해달라, 늦게 해달라. 안 그러면 또 하다가 질문이 있더라도 뭐 질문을 채팅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음, 안 그러면은 손은 들어가 음소거 해제해 갖고 해도 됩니다. 음. 이 갑자기 링 캠퍼스를 왜 또 드러냈나 하면요. 우리가 이제 링 캠퍼스를 왜 만듭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과제도 내고 했듯이 이 작성 목적 자체가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 과정을 빠르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다. 전체를 이제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 반응에 따라서, 그럼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해결책이라든지, 그죠? 타겟 고객을 바꿔보는 그런 게 위해서 링캠퍼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피보팅에도 링캠퍼스를 활용해 갖고 많이 이용된다는 거죠. 또 피봇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스타트업에 누가 도입을 했나 하면 이 링캠퍼스 만든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링캠퍼스를 계속 이제 주시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에릭 리스가 이렇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하나의 사이클에서 이제 도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빠르게 이제 사업하려는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거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죠? 그걸 여러 사람,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빌드업 시키고, 그죠? 그리고 MVP를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었어. 음, 그걸 시장에 한번 내보는 거죠. 시장에 내봐갖고, 성과를 한번 측정해보고, 그 성과 측정이 이제 쭉 나오겠죠. 데이터가 뭐, 중년층이 봤다, 청년층이 많이 이용한다, 안 그러면은 뭐, 아래쪽 아동이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데이터 분류해갖고, 한번 이제 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대로 사업을 유지할 건지, 그죠? 안 그러면 시장을 바꾸든지, BM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피보팅.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 이게 이제 계속 순환되면서, 뭐, 몇 번이나 순환되면서 하겠죠. 음. 물론 이제 피보팅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과 노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죠? 음. 목표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음. 그 특히 이거 보면은 시제품 통해서 검증할 때 이 소비자 반응이 진짜 예상과 다르면은 어떡합니까? 이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음. 왜? 내가 가진 돈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금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또 노력을 한다? 이때 몇 번 돌리면 또 이제 팀원들이, 그죠? 혼자 하면 뭐 상관없어요. 혼자 하면 자기 의지에 딸려 있으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이 의견 차이가 나요. 그때 이제 리더가 이 의견 차이를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태반이 이때 또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체되고 뿔뿔이 다 자기 길을 가니까 아무튼 이제 피보팅을 적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보팅에 대한 이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유형은 아까 했잖아요, 그죠? 리스타트를 이제 뭐 창시했다 그러나 만드는 그 에리리스의 저서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제 범주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게 제품에 관련된 피벗팅, 다음에 시장, 그죠? 시장 안에는 고객도 포함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예? 전략에 대한 범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를 나눠 갖고 각각의 뭐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해갖고 10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눴는 게 이 에릭 저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제품에 대한 그 범주 중에서 그 피벗 유형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품을 갖고 줌인 하나, 줌아웃 하나, 예? 이런 게 줌인, 줌아웃 하니까 왠지 이제 영화 생각나죠, 그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듯이 뭐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줌인식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좀 줄여가는 방법, 그죠? 음. 나중에 다음에 줌아웃 그 큰 부분의 일부분으로 되는 방법. 제가 주민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다시. 주민은 처음에 계획한 제품의 일부분이 그죠? 나는 크게 생각했는데 그 일부분이 나중에 그 사업의 전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주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줌아웃은 최초 계획했는데 전체 제품이 나중에 그 큰 제품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기술에 대한 피벗은 테크놀로지를 같은 해결책을 가진 그를 다른 종류의 기술로 제시하는 거. 그죠? 그런 걸 그렇고 플랫폼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서비스 쪽이겠죠. 그,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해 갖고 사용하는 그 사례는 뭐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간단히 이제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때 사례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피벗은 죄송합니다. 고객 요구, 그죠? 고객 니즈가 변하니까. 왜? 기존에 나는 고객 니즈가 이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고객은 딴 걸 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을 세분화시키. 나는 뭉뚱그려 갖고 뭉텅이로 이렇게 고객을 봤는데 이게 고객 세분화를 해보니까 관심 있는 고객이 딴 쪽에 있더라는 거죠. 응? 그런 고객군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부라는 고객이 있어갖고 그걸 변경해버려요. 그리고 또 시장 채널이겠죠. 그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유통 구조 방식으로 이 하는 게 좋을지. 기존에는 뭐 딴 쪽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을 했는데 온라인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 했을 때는 오프라인 쪽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채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것도 있죠. 이건 상당히 이제 참 중요한 건데 또 실행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밸류 캡처가 그러니까 가치 창출이 전혀 딴 데에서 나더라. 그죠? 네?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변경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제력스 사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하나하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아키텍처, 사업 구조, 사업 설계라고도 하는데 사업 구조 자체를 변경해 버린다. 응? 이건 아주 진짜 과감한 결단이죠. 예, 나왔듯이 단순하게 배달 앱이었었는데 포스로 이제 전환해 포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엔진 자체를 또 바꾼다. 음. 이제 향후에 이제 나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어느 정도 설립을 해놨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매출 방향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판매 어떻게 판매해 갖고 어, 수익을 올리는데 이 성장 전략 자체를 바꿔버린다. 여기 로빈후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주식 거래 앱이었어요. 음, 정보를 주고 근데 무료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어,
무료로 하면은 처음에는 뭐 많이 고객이 몰리겠죠. 근데 나중에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거를 무료로 계속하면은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성장 전략에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해갖고 이걸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획기적인 전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피벗 유형별로 뭐 이거 말고 다른 유형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에르리스가 이제 만든 10가지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고 뒤에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품 관련해서 먼저 우리 주민 피벗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전략, 지금 하는 전략의 일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전체 전략이 돼버린다는 거죠. 핵심 분야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사업 모델을 했는데 그중에 다른 사업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응? 그러면 그 신경 쓰고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의 서비스에 집중하는 게 훨씬 스타트업으로서는 낫겠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에 있듯이 유튜브, 그죠? 유튜브의 경우에 얘들이 처음에는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건데 비디오 데이트 사이트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남녀, 그죠? 나의 자랑을 저 비디오 찍어갖고 이 사이트에 좀 올리면은 관심 있는 이성이, 그죠? 와서 한번 연락도 하고 뭐 연락한다는 게 일단은 그 인터넷상으로 서로 이제 관심사 묻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오프라인 만남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좀 터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이성을 데려가고 딴 데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소비자 반응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일단 서로 공유를 했는데 꼭 뭐 내 얼굴 찍어갖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심 있는 분야, 그죠? 이런 걸 찍으면 좋겠다 해갖고 올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구글한테도 인수돼갖고 얼마나 큰 성공이 됐습니다. 물론 뭐 구글이 인수했기 때문에 더 크게 됐지만 구글이 인수할 당시에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또 유튜브 전략도 좋았죠. 왜냐하면은 이 올리는 사람한테도 돈을 지불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죠? 이 광고 수익을 쉐어링하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단순히 올리고 네이버가 실수했는 게 단순히 올리고 올린 사람한테 제작자한테 돌아가는 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이버는 이 희생했는데 유튜브는 뭐 올린 사람 보는 사람은 기분 좋게 또 보고, 그죠? 그 고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광고도 당연히 많이 따라오고. 지금은 조금 조금씩 이제 다시 이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뭐 최고의 그 사이드 잡이라든가, 그죠? 그럼 주잡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왓챠의 경우 왓챠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나왔듯이 쿠폰 추천 서비스였어요. 쿠폰. 어떤 쿠폰이 좋은지. 뭐, 왓챠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뭐 쿠폰 해갖고 쇼핑, 그죠? 뭐 영화,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애들이 이제 컨텐츠 쪽이니까 영화 추천 서비스로 갔다는 거죠. 음. 그러다가 요즘은 또 뭡니까? OTT로 전환을 해갖고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지? 국내 뭐 국내 OTT가 뭐 몇 군데 뭐 KT도 있었고 뭐 CJ도 했고 뭐 많지만 결국은 왓챠보다 뒤졌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갖고 왓챠가
도산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넷플릭스라는 거대,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디즈니도 있죠. 그런 데가 워낙 이제 뭐 우리 속된 말로 돈질을 했죠. 그죠? 돈질을 하다 보니까 킬러 컨텐츠는 그쪽으로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창 마지막에 발동 친다고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도 만들었는데, 응? 뭐 한석규 나오고 최근에 만들었는데 또 실패를 하네요. 이게 뭐 하나가 이제 쫙 떠줘야지, 그죠? 디즈니가 완전 거의 넷플릭스 해갖고 한국에서는 거의 뭐 고객 수가 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성공했는 게 있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그 뭐 애들 뭐 떠다니는 초능력자, 그죠? 그 때문에 한순간에 떠서 이제 어느 정도 OTT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왓챠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너무, 이 OTT들이 너무 힘을 못 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벗을 좀 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왓챠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또 주민 피벗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 그 에릭리스가 예를 들는 것 같이 글리치가 이 뭐로 변했습니까? 슬랙이라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바꿨다 그랬죠. 그죠? 그 원래 글리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게임 하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게임할 때,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잘 안 돼? 이 게임 문제 있다 하고 할 때 글리치 하고 가는데, 이 별로 이제 잘 안 돌아가는 상황, 그죠? 비정상적인 글리치인데, 아무튼 이제 이 사진하고 비디오 공유하는 그 플리커 창업자가 있어요, 미국에. 그 스튜어드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1년인데 글리치를 설립해서, 글리치 자체가 이제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해갖고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펀딩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억 이상, 예? 자기 그 자기 돈, 그죠? 집어넣고 해갖고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는데 완전 뭐 대실패를 봤죠. 나중에는 한 380억이 50억도 안 남을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완전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겠죠, 일단 게임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를 했나 하면은, 글리치 게임 하면서 옆에 채팅 프로그램이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왜? 게임 하다 보면은 옆에 채팅도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이제 슬랙이었죠, 슬랙. 응? 슬랙이 이제 뭐 게임 개발, 그러니까 기획하는 팀도 따로 있고, 또 서비스 운영하는 팀, 뭐 채팅 프로그램 개발하는 팀, 이렇게 이제 나눠갖고 이제 계속 개발했는데, 게임은 대실패 받고. 근데 이게 슬랙이라는 채팅이, 기업 채팅, 그 기업 내에서 채팅하기에 아주 적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문사, 뉴욕타임즈나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에서 뭐 뉴스 할 때 막 옆에서 이제 채팅하면서 실시간 방송하고, 그런데 너무나 이제 잘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랙이라는 걸로 완전 피vo팅 해갖고 사업을 바꿨어요. 사업을 바꾼 지 3년 이내에 뭐 이 기업 채팅 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또 기업도 거의 한 4조 원대. 아까 380억에서 50억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뒤에 4조 원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9년도에 나스닥도 아닌 뉴욕 정시에 상장도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아주 큰
주민 피복 방식인데 엄청나게 또 성공했는 방식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이 있더라. 주민 해갖고 성공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제품 관련 이제 피벗 방식인데 주마업, 아까 주마업이라 그랬죠. 어, 여기 큰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제품에서 그죠? 추가적인 기능을 하나 더 보태는 거죠. 예? 그래서 더 큰 제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더 사업 모델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옐프, 그죠? 옐프는 여기 나왔듯이 식당, 카페, 그죠? 그리고 그 리뷰, 식당 카페 가보고 뭐 리뷰하고 이런 것들 서로 이 유저들끼리, 그죠? 어떤 걸 추천하고 어떤 거 좋다 이런 거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처음에는 좀, 좀 작은 것들이었는데 더 크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 전체 서비스를 다 끌어모아 버리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아까 리뷰만 했는데 뭐 딜리버리 서비스도 하고 그죠? 그런 홈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주는 큰 비즈니스 사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줌아웃 해갖고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뭐 여기 강남 언니는 이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나갔던 건데 처음에는 만성 질환자가 이 예를 들어서 만성 질환자는 이게 고민이 많잖아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SNS 통해서 자기 고민하고 이런 걸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 데가 없어요. 병원 가봐야 뭐 의사 선생님 들었던 이야기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채팅 서비스를 좀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게 특히 누구겠습니까? 젊은 여성분들이겠죠. 뭐 이제는 뭐 젊은 청년 남성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다가 오 갑자기 이제 메디컬 뷰티의 이 하나의 뭐랄까나 이게 컨설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 돼버렸죠. 음. 이런 기업에 물론 이제 블로거사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각 분야에 여러 분야 플랫폼이 있겠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미국에 있다가 미국의 제품을 한두 개 이렇게 한국으로 뭐랄까 해외 그 구매 서비스를 했던 양반인데 이분이 구매 서비스 하다가 한국 사람의 니즈에 맞는 옷이라든가 옷뿐만이 아니에요. 뭐 주방 기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공동 구매 형식으로 사전에 사람 모으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서비스를 해줬어요. 지금 완전히 뭐 계속 해외 여행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듯이 이런 쪽에 잘하면은 좀 지식이 있고 그죠?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예에서 또 에리닉스에 나왔듯이 그 우리가 그 트위키라는 그죠? 그 기업이 있었는데 이 얘들이 뭐 하면은 그 2012년 호주에서 창업한 거예요. 예? 그 트위키라는 명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쪽의 주로 뭐 하면은 웹사이트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뭐 좀 수정해 달라. 이런 이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웹사이트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플러스가 다른 서비스를 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크게는 $5,000까지 해갖고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필요한 플랫폼에서 마켓 플레이스 필요한 툴까지 다 제공해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엘토라는 기업으로 바꿔갖고 지금 하는데, 이게 뭐 엄청나죠. 지금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도메인, 세계 최고의 큰 도메인 업체가 있는데 고데디라고요. 그쪽에도 인수가 돼갖고 비즈니스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음, 기술, 제품 관련이지만 기술 관련된 피벗, 그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은 그대로 있어요. 서비스 하는 거, 그죠? 제품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정말에서 여기 나올 때 같이 했던 방법, 그 시장 통해서 어떤 시장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좀 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접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효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을 거 아닙니까? IT 비즈니스 하기는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HTML 인터넷, 그죠? 그걸 하다가 HTML5도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지금은 뭐 인공지능 AI라든지 빅데이터인데 데이가 빠졌네요. 수정해 올리겠습니다. 뭐 IoT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IT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6개월, 응? 너무나 빨리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기술에 대한 피버팅은 IT 기업에는 똑같아. 옛날에 이제 앱은 우리 흔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게 안드로이드냐, 애플이냐 한쪽만 했잖아요, 그죠? 그 다른 쪽에는 고객을 수용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신용카드가 사실은 애플에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지가 못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쪽에 LG 폰만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좀 고객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애플 폰에도 스마트 카드가 다 들어가니까 그게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충분히 됐다는 거죠. 그 관련된 뭐 웍스라는 기업도 그죠? 간단하게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은 거의 한 엄청난 69억 달러, 67억 달러 정도면은 뭐 엄청난 거죠, 그죠? 몇천억, 이잖아요. 우리나라로 거의 한 7천억, 7천억 원 회사 가치가 되네요. 그 얘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데 플래시 기술을 알죠? 그죠? 옛날에 아도비에서 나왔나? 그 플래시 기술만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HTML5 기술까지 해갖고 제작 환경을 그쪽으로 바꾸니까 제작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한 장 한 장 만들었는데 요즘은 드르륵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죠? 이런 기술 개발이 상당한 제품 개발에 큰 효과가 내놨다 나타냅니다. 다음에 이제 플랫폼 쪽이죠. 여기 나오듯이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 그죠? 이런 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카카오톡. 카카오톡도 예전에 그냥 단순한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메시지. 그런데, 이제는 뭐 플랫폼 안에 뭐 지난번에 이제 200 몇 개 자회사가 있듯이
그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뭐 그죠? 앨범 뭐 하여튼 뭐 무진장 하더라고요. 그죠? 뭐 뭐야 뭐 영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건 너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난잡하게 이제 이 옆으로 벌려버리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에블리 같이 이렇게 음, 이 쇼핑몰 자기들이 이제 쇼핑몰 하나만 하다가 물건을 팔다 보니까 다른 소기업들 이제 오프라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갖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 쇼핑 플랫폼 큰 걸로 이제 확장해갖고 에이블리는 엄청나게 이제 또 큰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에 비슷하게 이 위에 에릭 리스가 이야기했듯이 스타일젠이라는 패션 전문 온라인 사이트도 있었어요. 스타일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단순하게 패션 전문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해버려요. 그 핀터레스트라고 이게 뭐 그러면은 핀하고 인터레스트에 합성하는데 이 마케팅 맞춤 솔루션까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화가 됩니다. 어,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션이나 뭐도 하나 해보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어떤 그 플랫폼 피보팅 하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음, 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은 이제 그 위에 네 가지로 이제 끝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 고객 관련된 거. 아까 고객 니즈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였죠. 그죠? MVP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부족하더라. 응, 새로운 제품을 좀 수정해더라.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우리도 클라우드 그 펀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클라우드 펀딩 하면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먹죠. MVP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형태다 내고 한 달 이제 주문하고 한 달이나 뭐 두 달, 뭐 길게 세 달까지 여유를 가지면서 고객 니즈를 서로 받는 거죠. 안 그러면은 몇몇 고객한테 1차 제품을 먼저 주고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를 수정하는 거죠. 수정해 갖고 새롭게 이제 대응을 해주는 같은 제품을 더 보내준다든지 업그레이드 해 가주든지 그죠? 음, 페이팔도 여기 나왔듯이 예전에는 PDA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 겁니다. 스마트폰 나오기도 전에 이 PDA라고 강의만 우리 때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죠.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런 어떤 서비스만 해주는 건데 어 그보다는 이게 페이팔이 뭡니까? 이제는 온라인상에 돈 지불해주고 신용카드 역할을 해버렸죠.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그죠? 전 세계가 다 쓰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고객 니즈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형태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죠. 그, 어, 저 뭐지? 그렇죠. 마커스 콥이 그 음악인들을 위한 그 어떤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를 이제 운영해 갖고 쭉 보니까 이게 이 음악인들이 요구하는 게 음악 네트워킹,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네트워킹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어? 아티스트하고 음반회사, 이 관계에서 어떻게 잘 좀 처리해주고, 그런 데에서 좀 코멘트 해주는 업무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크스 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잼버인데, 잼버가 원래는
음악인끼리 우리 네트워킹을 하자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야. 이제 아티스트하고 음반사 연결고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컨설팅 피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더라. 왜? 고객 니즈가 당신이 단순 나는 우리는 네트워킹 싫어. 그런 사례가 많죠,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너무 처진 분위기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객 세분화 시키는 게 또 다르다 그랬죠. 응? 그 고객들을 당초 나는 요거만 요 고객만 맞는데 요 시장만 맞는데 다르게 해도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바나나 리퍼블릭 그죠? 예를 들어서 또과 갭의 고객이 다르고 또 자동차 시장에서는 벤츠하고 현대자동차 제휴하는 고객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타겟을 좀 이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왔듯이 케이트 페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이 가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 이 가수가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은 아버지 따라 워낙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대요. 아버지 따라 이제 교회에 가고 교회 가면은 보통 뭐 합니까? 이제 찬송가 얘가 이제 독창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이 음악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크리스찬 가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뭐 하는데 영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팝을 한번 불러봤는데 어우 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응? 그래서 이 팝가수로 크리스찬 가수에서 팝가수로 변한 거죠. 고객을 그리스도교 고객에서 일반 대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그 소크라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도 똑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반에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 분석하고 하는 게 이 친구들이 이제 전문가니까 그거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뜻하지 않게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 대선 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서비스를 그 선거인 분석을 해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름을 나타내서 소크라타가 그 이후부터는 기업 대상으로 했는 게 아니라 정부, 그죠? 지자체 이런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전문 분석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 세분화도 가능하더라. 고요. 그다음에 채널 유통 경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했죠. 딜러를 통해서 꼭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중간 이제 도매상 했는데 내가 직접 판매했죠. 그게 뭡니까? 오프라인 통해서 뭐 도소매상 통해서 팔았는데 온라인에서 직접 판다. 음, 농산물 예전에 무조건 뭐 농산물 수산물 센터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접 이제 온라인으로 그죠? 판매해버려요. 그런 식으로도 되고 뭐 SNS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이쪽에 해갖고 라이브 방송 많이 하죠. 우리 지금 네이버도 상당히 국내에서 이 활동이 많고 그죠?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판매하는 거 쇼도 실시간 쇼 어, 쇼캐스터가 나와갖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뭐 페이스북에 옛날에 뭐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 그런 것도 이제 많고 하죠. 여기 나왔듯이 뭐 IT 기업들 그죠? CRM 분석하는 쪽도 유통 경로를 많이 바꿔갖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앞에 나와 있듯이 이게 꼭 와인 그 테스트 회사가 있는데 테이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클럽 비노
그 앱도 많습니다. 그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앱을 좀 지금도 깔고 있어요. 저도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와인을 먹기 위해서 하면 하는데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맛하고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딱 갖다 대고 보면은 이 와인은 뭐 몇 년도 산이고 가격이 어느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속으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 비노 회사가 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모았어요. 그러다 보는데 유통 경로가 이 오프라인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죠. 사람이 안 모여.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다음에 모바일로 변해갖고 와이, 와인 테이스팅 또 같이 해주면서 패키지를 팔았어요. 여기에 맞는 음식이 뭔지,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비디오 유통해갖고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나오는 와인 전문 그 플랫폼입니다. 앱이고 클럽 비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적인 가치 창출 키보드인데요. 어렵다 그랬죠? 밸류 밸류 캡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익 모델을 먼저 바꾸는 거니까 아주 쉽지 않겠죠. 그 워드프레스 이 여기 나와 있듯이 워드프레스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웹 개발 플랫폼 그죠? 제일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개인용 브로킹 시스템이었는데 웹 개발 플랫폼 자체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무료 오픈툴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네? 이 호스팅 비용도 받아내겠다. 처음에는 뭐 단순하게 이제 그런 거겠죠. 뭐 고객이 많이 나면은 광고 쪽으로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 광고를 과감히 제거하고 돈 내라 이거죠. 네? 그런 비즈니스 하는 쪽이 많잖아요. 뭐 유튜브는 광고에 오리엔트 돼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시들해 질 수도 있다 하니까 유료 고객을 확보해 갖고 광고 없애고 고객을 하죠. 요즘은 이제 중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올려도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발표가 났지만 저 우리 뭐죠? 최고의 그 온라인 쇼핑몰 쿠팡도 그, 그 프리미엄 고객한테 4,000원 받다가 지금 9,000원 받겠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서비스만 공짜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호스팅이 변할 수도 있어요. 가치 창출 방법. 이제 나중에 이제 쿠팡 회원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보겠죠. 근데 쿠팡 예상은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가격도 올렸지만 그 고객 수도 한정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크게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세월이 오래 가면 점점 떨어지겠지만 물론 이제 컨텐츠가 좋으니까 또 안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당장은 쉽게 이 습관을 안 변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팡 자체도 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피벗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과감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이제 사업 구조, 그죠? 아키텍처 자체를 변하는 거. 사업 설계를 다시 하는 거죠. 응? 우리 아키텍처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처음부터 다 합니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응? 이거 바꾼다는 게 말이 아니겠죠. 여기 나왔듯이 고이윤, 기존의 고이윤 소규모. 그러니까 한정된 프리미엄 시장에서 안 되겠다. 대중화로 가버린다든지 그 반대로, 그죠? 대중화 하다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는 거. 뭐, 유튜브도 그랬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B2B 장사화 하다가 B2C로 간다든지, 거꾸로 간다든지, 그죠? 아까 그런 기업들, 저희 기업 데이터 분석 하다가 정부, 공공 데이터 분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 구조 피보팅이라고 봅니다. 음. 이거는 아수스라는 기업은 기업용 컴퓨터를 주로 만들다가 개인 컴퓨터, 모바일 이쪽으로도 이 바꾸는 기업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아키텍처 바꾼 기업이 있어요. 헬로월드라고 그 2011년 오래됐죠, 그죠?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최초의 배달 앱이었어요. 제목이 철가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잖아요. 이게 좀 비속어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워낙에 통상적으로 많이 썼으니까 눈에 참 귀에 쏙 들어왔는 거죠. 근데 이제 철가방이 배달 처음 시작할 때는 배달 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하고 음식점을 좀 연결시켜주는 단순하게 이 음식점 소개 이런 것만 이제 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 사업 구조 바꿔갖고 배달 철가방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죠. 주문 접수도 해주고 배달도 대행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코로나 때는 엄청난 이 성장을 했죠. 음, 뭐 고객 수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완전히 바꿔갖고 하는 기업도 있더라. 그리고 성장 동력, 그죠? 뭐 아키텍처하고 조금은 비슷하지만 판매, 그죠?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바꾸는 거죠. 음, 그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광고를 계속 내다가 그죠? 아 신문 광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바이럴 마케팅 완전 변화해갖고 한다든지, 그죠? 이 우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음, 뭐 바이럴 뭐 요거는 참고했는데 참고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버가 성장했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빈후드라는 그 앱 기업이 있는데 주식 거래만 한다 그랬죠. 주식 거래했는데 무료 주식 거래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너 수익도 안 내고 나중에 망하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했는데 그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골드라는 뭐 이름 하에 예? 이게 뭘 하다 하면은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마진 트레이딩이라고 그래갖고 그 신용장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래머 일반인들은 이게 마진 트레이딩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운데 그 갭이 이면은 바로 매각되고 매입되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일반인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무료 고객의 전체 중에 한 17%, 20%까지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렇게 충성도가 높아요. 그런 식으로 글로벌 엔진 자체도 피보팅을 할 수가 있더라. 겁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봤고요. 근데 이 피보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보팅을 할 때 사실은 흥하는 기업보다 많은 기업이 숫자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피보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피보팅을 안 하면은 바로 망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보팅이 꼭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성장, 그 중에 이제 성장 지표가 도저히 눈에 안 보일 때, 그죠? 기업이 BP 매출도 발생을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BP는 손익 분기점이라고 그래갖고 손실하고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매출을 해갖고 돈 벌인 돈이 비용으로 물건 만들고 조업은 돈 나가고 하는 거하고 매치가 똔똔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 뭐 잠시는 가능하지만 마이너스는 결국은 없어지니까 그때는 반드시 피버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가장 많은데 경쟁자가 많을 때예요. 경쟁자가 많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그 시장이 레드 오션이라는 거 아니에요? 블루 오션이 아닌 레드 오션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처 불가능한 포인트를 마련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대처 불가능한 포인트가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은 필패죠. 그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번에 지금 사업 아이템으로 제출했는 것 중에서 이 여러 아이템을 많아요. 다 좋아요. 근데 또 몇 개 아이템은 너무나 이제 지금 알려진 시장에서 사업 아이템을 구하고 있어요. 그 결코 이제 경쟁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그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는 팀은 거기에서 대체 불가능한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채널 에브리바디 알고 있는 다 서비스인데 채널을 또 에브리바디 다 아는 뭐 유통 SNS 통해서 하겠다. 뭐 바이럴 마케팅 통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남이 못하고 남이 못 따라올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죠? 안 그러면 그런 채널이라든지, 내가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게 나타나야지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갖고 그 관련된 팀은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가 보일 때는 시장이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계속 사람은 없는데 오프라인에서 사람 없는데 오프라인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온라인 쪽으로 어떤 방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한데 뒤에 IR은 조금 더 빨리 하겠고 뭐 꼭 우리가 이게 하면서 3시간 채울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잠시 좀 쉬다가 한 5분만 쉬고 여러분들이 어, 뒤에 IR 하는 거는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자, 잠시 한 5분만 쉴게요. 예.